두 번째 인덕턴스 회로 가보죠. 인덕턴스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똑같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EMF, 사인의 그러면 이쪽에 이제 뭐가 오르겠어요? I가 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덕턴스 회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표시할 때 이렇게 Z라고 표시했잖아요. Z. Z는 뭐야? 임피던스야. 임피던스. 자, Z는 임피던스인데 이 임피던스를 원래는 여기다가 점을 찍어야 된다고. 복소니까. 맞지? 네. 그러면 여름이 뭐로 된다? J의 오메가 L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딱 보니까 그 다음에 J의 오메가 L 해놓고 이게 뭐가 된다? 이거를 뭐로 본다? X, L로 시작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면칭해서 뭐라 한다? 농도 리액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농도 리액턴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오메가는 뭐예요? XL이죠? 네. 그러면 XL에 각도 해놓고 몇보다 90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왜 90도로 표시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복소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J, 여기가 마이너스 J. 그러면 여기는 몇 도? 90도. 이해하셨어요? 플러스 J니까 몇 도가 되는 거다? 90도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 식을 I로 만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I는 자, I는 이거죠? XL에 몇 도? 90도.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V가 뭐예요? V의 사인에 오메가 T잖아요. 그러면 이 식이 뭐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겠죠. XL분의 VM의 사인에 오메가 T 마이너스 몇 도? 90도.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같다? IM하고 같아요. 아시겠어요? 이게 IM이라고. 그러면 V는 이거죠. I는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 90도로 돼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인덕턴스는 어떻게 된다? 전류가 몇 도 넣는다? 90도. 90도 넣는다. 맞잖아. 넣는다. 잘 아셔야 되는 전류가 몇 도 넣는다? 90도. 늦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늦으니까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늦으면 표시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림 표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응? 그림 표시가. 자, 보세요. 이게, 이 V는 VM의 사인 오메가 T가 기준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0도잖아. 그러면 전압이 이렇게 간다. 이게 V야. 응? 그러면 I는 어떻게 가? 90도.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몇 도? 90도. 표시가.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90도 늦으니까 이것보다 무슨 소절한다? 지상 소절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커피시트. 근데 거기 보면 왼쪽에 봐보세요. 자기 에너지에 관계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WL이라고 해요. 이게 2분의 1의 LR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 I 있죠? I가 뭐예요? I가 전류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I가 전류인데 I는 최대값이에요? 시료값이에요? 예? I가? N자가 붙으면 최대값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시료값이라니까.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2분의 1에 L에 I는 뭐예요? 여기는 XL분의 V의 제곱이 돼요. 이해했어요? 네. XL분의 V의 제곱. 그러면 이거를 풀어보세요. 이거 풀면 어떻게 가? 풀어보면 2분의 1에 L에 XL이 뭐야? 오메가이니까 2파이 XL이죠? V의 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L에 여기는 얼마? 8 파이의 4 파이의 제곱에 X의 제곱에 L의 제곱에 V의 제곱이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2하고 이거를 보니까 얼마가 돼요? 8 파이가 되겠네. 이렇게 변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식에서. 왜 이 식이 나왔는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커피시턴트 회로 이제 C죠. C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V는 GM의 그 다음에 C. 그럼 이쪽에 뭐가 올려요? I가 흐를 거라고. 그런데 C를 보면 C는 어떻게 생겼어요? X를. 자, 보세요. 제2의 오메가 C분의 1.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2는 허수죠? 예. 그러면 이거를 유리하게 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모르고 가요. 이렇게 가겠죠. 제2의 오메가 C의 제2 떨어지고 있다. 유리하니까. 네. 그러면 제2의 제곱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무슨 제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j. 마이너스 j는 여기가 마이너스 j죠. 네. 그리고 여기가 90도잖아. 네.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90도로 표시한단 말이죠. 네. 맞잖아. 그러면 요놈의 식을 어떻게 된다? 요놈을 뭐라 한다? 오메가 C분의 1을 갖다 뭐라 한다? X, C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는 무슨 리액턴스? 아니냐? 리액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2의 X로 바뀌어. 맞잖아요. 그러면 요놈을 각도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XC의 각의 몇 도다? 마이너스 몇 도다? 90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I라는 자체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I는 자 XC의 각의 마이너스 몇 도? 90도. V의 사인의 오메가 T.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XC의 Dn의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몇도 90.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다? IM입니다. IM의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90도.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뭐로 되어 있어요? 플러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콘덴서는 뭐 된다? 전류가 몇 도 왔습니다? 90도.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정전 에너지 그랬어요. 이거는 그게 무슨 소재가 되는 거예요? 앞서니까. 진상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게 나왔어요.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WC는 이게 자기한테서 많이 나온 거예요. 2분의 1의 CV의 제곱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뭐라고요? 콘덴서는 WC는 2분의 1의 CV의 제곱이죠. 자, 보시면 우리가 Q라는 자체는 뭐하고 같다? CV하고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로 바뀌어요? 2분의 1의 Q, V로 바뀐단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돼요? C는 V분의 Q가 되잖아요. 또는 V는 C분의 Q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C의 V가 뭐예요? C의 제곱에 Q의 제곱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이 뭘 바뀌어요? 2분의 1에 C의 Q의 제곱이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세 번째 식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코일과 콘덴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R은 뭐다? 공산. 네? L은 뭐? 지상. C는 뭐? 진상. 이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예? 진상, 지상.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이 아주 많이 부분에서 출제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XL은 뭐다? 2파이 F의 뭐다? L입니다. 이해하셨어요? XC는 뭐예요? 2파이 F 뭐? C분의 1입니다. 있죠? 그러니까 XL과 XC인데 대부분 나오면 XL 값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자, 그러면 우리가 61페이지 기출해저 보면 어떻게 돼요? 3이고 55매 뭐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3 마이크로 페드럴스는 뭐예요? C입니다. C요, C. 그 다음에 얼마? 55의 용량성 리액턴스. 55는 XC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얼마예요? 50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F는 모르죠? 네. 곱하기 얼마?
X잖아요. 그러면 F는 어떻게 돼요? 50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에?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이해했어요? 너희들은 계산식만 들어가면 헤맨다. 계산을 잘해야지. 자, 여기는 끝났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야. 다음에 페이지 61페이지에 직렬회로 이제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직렬회로에서 아래 무슨 회로? 아래 직렬회로.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R과 뭐가 되겠다? 여기가 뭐예요? V죠? V에 사인 원리가 C가 될 것이고요. 여기 I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부? 실수부. 여기가 무슨 부? 허수부입니다. 그러면 아까 L이라는 자체를 표시를 뭐로 하겠어요? A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복소수 표시적으로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J의 오메가 된다. 아니면 뭐다? 음이 됩니다. 예? 복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억할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이거는 이 회로는 무슨 회로다? R의 직렬회로다. 그래서 A씨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뭐던가? 4 플러스 J3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무슨 회로다? 그거 써놨잖아. R의 무슨 회로다? 직렬회로가 되는 거예요. 4 플러스 J3이란 말은 R의 직렬회로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놈이 뭐로 바뀌어요? 엑셀로 바뀌겠죠? 네. 이렇게 허수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 보시면 일단 우리가 직각좌표로 할게요. 이게 R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플러스 J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보세요. 이 크기가 뭐가 된다?
이 크기가 뭐다? Z축 합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그럼 여기가 Z가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Z는 어떻게 가요? Z는 루트 뭐다? 이거죠? 이게 Z예요. R의 제곱에 플러스 뭐다? 오메가 L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메가 L이 뭐예요? 그냥 XL이라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은 어떻게 돼요? 세타. 세타는 이거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탄젠트 세타는 R분의 뭐가 돼요? 오메가 1이죠. 그리고 세타는 뭐가? 탄젠트 마이너스 1의 R분의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은 이거죠. 예? 코사인 몰라? 그럼 뭐야? Z분의 R이죠. 어? 이놈은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뭐다? 코사인의 세타여인. 그러면 거기 식에서 i를 볼게요. i는 뭐예요? Z분의 2입니다. 그럼 Z는 뭐예요? Z의 세타가 되겠죠? Z의 세타. 그 다음에 V는 뭐예요? 사인이 오메가 T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Z의 V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뭐가 된다? IM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늦다, 앞선다, 늦다. 마이너스는 늦죠. 그래서 거기가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인과 전압의 비례 전류가 몇 도 늦는다? 세타만큼 늦는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보시면 자, RC 그랬어. RC 그러면 RC는 어떻게 되냐? RC의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G는 뭐가 있다? R하고 C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영어의 친구 여기 친구가 있다. 얘가 I가 뭐냐? 그러면 Z는 어떻게 표시된다? R 플러스 J의 오메가 C분의 이렇게 하나 표시가 되어니? 이해하셨어요? 여름이 뭐로 바뀐다? 이렇게 바뀌겠죠? 분모가 J가 있으면 분자로 올라갈 때는 뭐로 간다? 마이너스 J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은 뭐예요? R 마이너스 J의 뭐? XC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식은 여러분 보시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D죠. 그럼 여기 Z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뭐, R의 Z에 플러스 뭐, 이해하셨어요? Z. 이해했어? 네. 그러면 이 사원 어떻게 가?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가? 알겠네. 탄젠트 세타가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야? 밑변이고 이게 높이잖아.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된다? 세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1승에 오메가 Tr 분의 1이 된다. 이해했습니까? 영률은 어떻게 돼? 이렇게 가야지. 아? 그래서 코사인의 세타는 어떻게 간다? Z분의 R이고, 이거는 뭐다? 그 R의 제곱에 X의 제곱에 R이죠? 이해했어요? 그게 어디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저항과 인덕터 및 커패시턴트 직렬회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뭐가 돼? R의 C가 될 거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계산할 때 나중에 2단자 방에 이렇게 나올 거야. 봐봐. Z가 4 마이너스 3 그래도 RC 직렬회로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저기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면 뭐야? 플러스가 되면 RL이고 마이너스가 되면 뭐야? IC가 된다고. IC. 이게 직렬이라는 뜻이야. 직렬.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너희들이 2단자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 것이 이제 R의 C 직렬입니다. 그러면 R의 직렬 회로는 이렇게 되겠지. R, L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그게 이쪽에 I가 하겠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부야? 이게 실수부고. 얘는 무슨 부가 돼? 상수부가 돼. 요놈을 뭐라고 표시했어? J 오메가 1로 표시했고, 요놈은 뭐라고 표시했어? 마이너스 J의 오메가 10을 1로 표시했잖아. 표시를 할 때. 그러면 Z는 어떻게 가? R 플러스 J에 하나는 뭐야? 오메가 1이죠. 하나는 오메가 10분의 1이잖아. 근데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오메가 L 오메가 10분의 1 이해했냐? 이 식을 이해했어? 그 다음에 오메가 L 대신에 뭐로 표시했어? XC라고 표시했고 XL로 표시했고 오메가 L을 XL 오메가 C분의 1은 뭐야? XC라고 표시했으니까 의미가 없지. 그 다음에 크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지. 크기. 자, 봐봐. 여기는 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려보니. 이게 R이야.
그러면 이 크기잖아. 이 크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오메가 L 이렇게 되겠죠. 크기가.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Z라고 하면 Z는 어떻게 돼요? 루트 R의 제곱에 플러스 뭐야? 오메가 L 오메가 C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나중에 이제 그 RLC 직렬 공기를 회로가 할 건데 이거는 조건을 거셔야 돼요. Z라는 자체가 R의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의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했잖아. 그러면 XL이 누구보다 클 때 XC보다 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XL이 누구보다 크다? XC보다 큰 경우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공진에서는 XL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무등성이란다, 유도성이란다 쓰는 거예요. 공진에서는. 그러면 식이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큰 거예요? XC가 누구보다 크다. 그러면 이때는 용량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성? 그게 어디가 있는가 봐봐. 자, 몇 페이지를 보냐면 페이지 66페이지 봐보세요. 자, 페이지 66페이지에 RLC 직렬 공진 현상 했어. 공진의 정의. 특정 진동수를 가진 물체 같은 진동수의 힘이 외부에 가해질 때 진폭이 커지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회로망에서는 R과 L과 C의 소자에서 R 회로에 가는 주파수가 무관하나 L과 C는 회로의 주파수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게 되므로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 값이 주파수가 되면 XL과 XC가 같아져서 L과 C의 작용력이 상시되고 오로지 R만을 작용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이랬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게 한번 이 L과 C라는 자체는 오메가 L, 오메가 C분의 1이 있잖아. 그러면 오메가라는 자체는 뭐야? 2파이 F지. 예. 그러면 주파수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말을 써놓은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공진이라는 말을 쓸 때는 직렬 공진이라는 말은 먼저 조건이 있어요. XL과 XC가 같다. 이해했어? 그러면 이 회로에서 XL과 XC가 같으니까 이게 0이 되어버리잖아. 맞지? 네. 그러면 0이 돼버리니까 결론적으로 Z는 루트 R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R만 나올 거라고. 이해했냐? 예. 그러면 먼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직렬 공진 조건은 XL은 뭐하고 같아야 된다? XC가 같아야 된다. 이해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된다? 변형을 시키라고 그 말이지. 봐봐. X에는 XC하고 같다. 맞지? 예. 조건이니까. 그러면 오메가라고 오메가 C분의 1이 같잖아. 조건 중이니까. 네. 그 다음에 오메가 1이 다 넘어가 봐. 그러면 오메가의 제곱에 AC는 같지. 맞지 말이지. 이해했어? 예.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에 AC의 마이너스 1이면 맞지?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봐봐. 이 식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조건이 다 되는 거다? 공진 조건이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만 표시가 된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공진 조건은 뭐다?
공진 조건은 뭐가 된다? XA가 뭐가 같다? XA가 뭐가 같다? XC가 같다는 조건이다. 그러면 Z는 뭐만 나와? R만 나와요. 얘냐? 그걸 지금 설명해 놓은 거야. 그러면 회로의 임피던스 저항만을 작용이 되면서 임피던스는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지금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이걸 다 표시한 것인데 이거를 나중에 직렬 공진이 들어가서 다시 정의를 할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조건은 몇 개가 되어 있다? 하나, 두 개. 근데 대부분 이걸 이야기하겠죠. 엑셀이 요거다.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세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1승의 R분의 뭐다?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겠죠. 저는 탄젠트의 마이너스 1승은 R분의 XL 마이너스 뭐가 돼요? 이해했어요? 공진 조건입니다. 그게 어디가 있어? 다시 앞에 펴보면. 이해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두 번째 봐봐. XL이 XC보다인 경우는 뭐다? 세타고. XL이 XC보다 작은 경우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뭐가 된다? 세타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XL이 작아버리면 XL이 커버리면 이때는 무슨 회로가 돼? L만의 회로가 되니까 늦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XC가 크다는 말은 C만의 회로가 되니까 다시 어찐다? 앞선다 그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ICR에 그거를 지금 표시한 것이 63페이지의 4번이에요. 자 그러면 기출에 이제 봐봐. 코일에 E가 211의 사인 오메가 T 오실로스코프에 전류의 최대값이 10A를 알 수 있었다. 만약 코일의 내부장이 15옴이 알려져 있다면 코일의 인덕턴스는 몇 미리 헬리인가? 단 주파수 60Hz다. 자 봐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Z라는 Z가 어떻게 돼요? Z. 자, Z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Z를 표시할 때 I분의 V 그러면 이건 무슨가? 희로가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Z라는 Z를 IM, VM 그러면 무슨 값이 돼요? 최대값이 되겠지. 왜 IM, VM으로 표시해야 돼? 지금 전류의 최대값이 얼마로 하냐? 10A로 주어졌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면 연비가 어떻게 돼? 10분의 VM의 최대값이 얼마야? 211이잖아. 211. 그러면 내가 22.15이 나온다. 이해했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뭐를 물어본 거야? 코일이 인덕턴스. 그 다음에 만약 코일 내부의 저항이 얼마라겠어? 15옴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면 코일의 내부 저항이 15옴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또 Z는 루트 뭐야? R의 제곱에 플러스 뭐야? 오메가 L의 제곱이 있구나. 이해했냐? 이게 얼마 나왔어? 21. 그러면 21.1의 제곱 21 이게 얼마야? R이 얼마야? 10이지. 10의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이 됐다니. 이해했냐?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겠지. 오메가 L의 뭐야? 21.2에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네. 이해했어? 예. 그러면 L은 어떻게 돼? L 2파이 F분의 루트에 21.1의 제곱에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되겠지. 네. L이니까. 어?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파이에 곱하기 60에 루트에 21.1의 제곱에 마이너스 10의 제곱. 이해했냐? 그래서 나온 값이 얼마가 나와? 49 미리 헬리가 나왔다. 이해했어? 그 다음에 쉬었다가 테마